자, 이번에는 정말 오늘 아침에 지금 신우님께서 가져오신 커피처럼 쌉쌀한 이 커피 맛, 그러면서 또 달콤한 시럽 한 스푼 같은 그런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코너입니다. 자,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태경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짚어보시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파일 공개. 여기에 또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막말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공개 맞불. 자, 이걸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민주당의 최태경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에서 법원은 MBC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방송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했었지요. 예. 그런 취지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명백하게 개인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자면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취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나눈 7시간 통화 내용은 통화 당사자인 이명수 기자가 공개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신상범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사실은 이게 김건희 씨의 그 녹취가 나오는 순간 이것은 뭐 그냥 완전한 뭐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뭐 MBC의 독자적인 판단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당연히 상대방에서도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더 농도가 짙고 또한 뭐 방송에서 뭐 쓰기 못 쓸 정도의 그런 은사가 오가는 욕설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부분이 그 형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뭐 예정됐던 뭐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건희 씨 파일이 이른바 공개되는 순간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정치권에서 당에서 대변인 성명이나 누구 뭐 논평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들어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다만 뭐 누구의 선제 공격이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선거 전 싸움이 적어도 이렇게까지 주변인 내지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눈살을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빠진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좀 드문 일이다. 저는 뭐 현실 정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서로 피해야 된다는 생각하죠. 변함이 없어요. 예, 박원석 전 의원님. 뭐 개탄스럽죠. 대선 공론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MBC가 이제 공영방송사잖아요. 근데 공영방송사가 대선 공론장을 좀 건전하게 이끌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을 제대로 된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 별게 없다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저렇게 공개한 게 과연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다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사생활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이제 대선 후보한테 사생활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거 개인 간의 통화 내용을 가족 간의 통화 내용을 또 녹취한 것을 저렇게 풀어버리는 게 과연 이번 대선을 양 당이 무엇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이 팬데믹 와중에서 하루하루 어렵고 또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나 이런 글로벌 환경이 녹록치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전략으로 이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런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뭐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뭐 그 가족 관련된 스캔들 예. 이런 걸로 얼룩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양당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되고 두 후보가 앞으로는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잠깐의 반론이 있을 수 예, 있고. 최태경 예, 민주당 예. 이번에 MBC에서 네. 김건희 씨 방송한 부분에 있어서요. 예. 김건희 씨의 개인 사생활 관련된 내용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법원에서 방송을 못하겠기 예, 때문에요. 예.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 녹취록은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의 영역이 국민의힘 관계자에서 폭로된 겁니다. MBC가 김건희 씨 통화 내용 폭로한 것은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폭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비론을 하더라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네. 꼭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최태경 위원장님 예. 이번에 사실 이런 그 욕설 파일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 눈시울까지 불쾌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또 어쨌든 타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요, 예. 이 파일이 이전에 그 갈등 관계에 있던 셋째 형과 행수에 예. 의해서 34개의 녹음 파일로 이제까지 이제 수년 동안 떠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계속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주는 충격이 뭐 새롭게 다가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가족 간의 갈등, 그러니까 본인의 성남 시정에 관여하려고 하던 셋째 형과 행수 부부와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모친에게 네. 좀 폐륜적인 발언을 한 형님과 행수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발생한 이러한 것이 오히려 좀 알려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불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신선범 전 의원님, 아니, 저는 어제 방금 잠깐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터뜨렸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팩트입니까 이게? 물론 저도 뭐 예. 저 당일 안 나가니까 모릅니다만 예. 이제 예. 언론 보도상 보니까 국민의힘에 뭐 이재명 비리 금정특위 소속은 돼 있다는. 예, 검증특위 소속에 들어가 소속이라고 당원인지 아닌지는 나오고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장도 이렇게 그 선대본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대본에서 주선을 했겠죠. 주선을 했었다. 뭐 그건 사실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오히려 네네. 어제 저 기자회견 중에 제 눈길을 끈 대목 이런 대목이 딴 거보다도 뭐 예. 그러니까 뭐 유동규 씨 이런 문제 제가 뭐 넘어가고 예. 오히려 보건소장의 진술조서가 어제 장영하 변호사가 예. 그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 대목이 눈길을 끌어요.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셋째 형이죠. 셋째 형 이재선 씨하고 이재명 예. 시장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형이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재명 시장은 형이 조울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남시 건강 그 정신보건센터 또는 안 되니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장을 동원해서 친형을 입원시켜라라고 입원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거는 정신보건법상의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의 권한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보건소장들이 보기에는 조울증 증세는 있지만 이게 대면 검증도 안 해보고 직계 가족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안 끊어줬다고요. 그 강제 입원 동의서를. 네. 그래 놓으니까 정진상 씨라든지 다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새 보건소장을 불러서 엄청나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재명 당시 시장도 브라질에 출장 가 있는 보건소장한테 3번인가 4번인가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다 재판 과정, 검찰 수사 과정에 현출됐다고 나타났다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새로운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적어도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정황. 물론 왜 이게 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났느냐. 그 성남시 관할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들이 다 반대하고 당시 부시장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부시장이 지시를 내서 없던 일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게 2014 2년 후에 이재선 씨가 어디를 가느냐. 경남 창녕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요. 가족들의 동의하에. 그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런 소토리가 있으니까 성남에서 관할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시도는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아시는 대로 그게 전부 도지사 선거 때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셨죠? 아닙니다.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대법원까지 가서 물론 5대7로 뭐랄까 네. 파기환송됐죠. 네. 근데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눈을 띄게 되는데 뭐 이런
보건소장의 소장들의 이거 기록이 어제 나타났다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사실을 보였어요. 예, 저도 할 이야기 많지만 예, 이번에 다음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은 없고요. 예. 다만 그 내용이 충격적일지 아닐지 또 그 내용을 들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할지 없다고 판단할지 이건 국민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주장한다 그래서 충격적인 게 충격적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김건희 씨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그 사적인 통화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용어들이 있었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부적절한 네. 태도들.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자당의 대통령 후보의 그런 친족에 대한 욕설이 충격적이지 않다는 거는 저는 경강부회라고 예. 보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저도 한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 앞에 그 이러저런 조건 붙이지 않고 사과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건 그런 겁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형님도 돌아가셔서 돌이킬 방법은 없다. 근데 형수는 생존에 계시잖아요. 예. 생존에 있는 당시 갈등의 당사자들하고는 왜 화해를 못하는가? 왜 그분들을 찾아가 사과하지 않는가? 이런 대목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예, 그렇군요. 저 간단히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시고 이번에 최태경 전 위원장님. 아니 후보님이 사과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설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인정하니까 당연히 사과를 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왜 민주당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욕설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방금 박원순 전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형수한테 사과하고 화해 못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형수와 형님이 성남시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성남시정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려 하던 것을 성남시장 동생이 막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그 화해를 그 이재명 후보가 맘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장을 할 당시에 그런 시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았던 일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의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을 국민들이 같이 좀 보아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 해서 약간 반론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런 겁니다. 물론 그렇죠. 갈등의 원인이 당연히 있고 갈등의 원인에서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쯤이라면 지금 그런 위치라면 이제는 좀 그런 갈등을 뒤로 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먼저 가서 손을 잡고 그때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 있고 그때 내가 잘못한 거는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해하려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아니 묻는 겁니다. 하고 있냐고요. 그런 노력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형수라는 분이 선거 초반에 지금 이미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동생을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셋째 형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장 재임 중에 성남시장 퇴진운동 불리고 간첩이다. 종북 활동가라 이렇게 계속 정치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막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반대자도 포용하겠다는 분이 가족의 그런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포용을 못하면 어떻게 반대자를 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해하려는 시도를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해하시고 싶어 계시겠죠.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신성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집안에서 형과 바로 위에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7남매쯤 될 텐데 바로 이재선 씨가 바로 위에 형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 좀 나는. 근데 어쨌든 그분도 보니까 회계사도 하고 어떻게 한때는 사이가 좋아서 형제끼리 많이 도와줬는데 2010년도에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 되고 나서 갑자기 시정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인사도 엉망으로 하고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쓰냐?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던 거죠. 형제가 비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집안 내막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거조차가 시정 관여죠. 아니 삐삐삐 소리를 해서 방송에 못 나갈 정도의 이런 은행이 오가는 이까지 된 것은 어찌됐건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알겠습니다. 자,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대선 특집 여기도 실타들 코너 잠깐 광고 듣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